안녕하세요. 주식훈련소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수요일이고 현재 시각은 오후 6시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오늘 매매는 양지사랑 이제 S&T 에너지 어, 매도 조금 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아서 반등 보고 팔려 그랬는데 S&T 에너지는 게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실 다 팔면 오늘 수익으로 마감했는데 밑에서 더 잡다가 한번 올리고 내리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약 손절 구간을 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외에서 일부 물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양지사는 얘도 그냥 소액만 짧게 했어요. 짧게 하고 오전에만 유동성이 좀 몰리는 시간대에만 했고 이 구간들에서는 불안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두 개를 했고 지금 얘네들은 이제 세 개 물려 있죠. 이거는 그냥 들고 있을 생각이에요. 생각이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팔거나 아니면 정말 증시가 바닥까지 빠지면 얘네들이 마이너스 30%, 40%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때까지 그냥 갖고 갈 생각도 있습니다. 시장은 언젠가는 회복을 하니까요. S&T 에너지는 이제 내일 일봉상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본전이라도 와준다면 바로 정리를 할 생각이고 이제 예수금 생기는 거 다 출금을 할 생각이에요. 자, 지금 증시가 저는 사실 상승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좀 지수 차트를 보면 지금 월봉 이런 걸로는 120, 121선을 좀 앞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여기와 여기 정도 코로나 저점 정도의 박스권 구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중간 가격 정도 일단 2200은 깨러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0은 깨러 내려갈 것 같다. 그리고 한 많이 빠지면 2000에서 2100 사이 정도? 이 박스의 한 중간 가격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빠질 거라고 생각. 여기는 너무 낮구나. 여기 정도 밑꼬리 지점들 미은 한 1800, 이 정도 이 사이 가격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제가 일단 왜 이렇게 보느냐, 캔들 지수 차트, 캔들 삼성전자 지수 차트도 그렇고 캔들의 모양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상승할 수가 없는 그림이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 그리고 정말 이 악성 매물 언젠가는 이걸 해소를 해야 상승을 할 텐데 정말 뚫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용장고예요. 신용장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한 2거래일 정도 최신화가 돼요. 2거래일 정도 뒤에. 그래서 이틀 전 내용만 지금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어제랑 오늘 신용잔고랑 미수금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담보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선물예수금은 이제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내일이니까 이거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미체결 약정이 줄어들면서 이건 아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늘고 있다. 예탁금은 오히려 줄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현금을 통해서 이 지수를 받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미수 이런 걸 통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의 문제는 뭐냐면 현금은 내가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현금 매수 같은 경우에는 평가액으로만 손실이 찍힌 거지 손실이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존버가 가능하죠. 근데 미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미수금이 발생을 하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가산이 되죠. 키움증권 같은 경우 보면 뭐 주식마다 아마 다를 텐데 제가 키움 신용융자 이유를 잘 모르는데 뭐 연이율로 거의 10% 가까이 될 거예요. 이게 사실 뭐 한두 달로는 그렇게 큰 이자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 하락장이 장기화됐을 때 그것도 다 큰 부담입니다. 내가 월급 받아서 주식을 신용으로 샀는데 이자가 나온단 말이지. 이자가 계속 과금이 된단 말이죠. 근데 나는 주택도 사서 뭐 중도금 상환을 막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생활비도 써야 되는데 물가는 오르고 이게 결국에는 언젠가 무너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신용을 통해서 주식을 매수했을 때는 담보 비율이 또 정해져 있어요. 일정 담보 비율로 이제 낮아지게 되면 증거금이 낮아지게 되면 또 일정 물량은 또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증시가 모래성인 것 같다. 모래로 쌓은 성이다. 지수가 버티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정말 버티는 거예요, 그냥. 예. 하락은 예정되어 있고 단지 시간만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어떤 비투로 인한 이자 부담 그리고 이런 물량들이 한 번에 쏟아졌을 때 현금으로 매수하신 분들도 버티기 어려운 손실 퍼센테이지가 찍힐 수 있어요. 손실 금액이랑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신용 레버리지 매매로 인한 이제 그 리스크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은 현금으로 사신 분들도 못 버티고 손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매도가 매도를 불러온다. 그렇게 될 때 외국인이나 기관은 같이 던질 거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동향을 보면서 뭐 주식 선물 매도도 쳐놓고 공매도도 하면서 그렇게 병행을 하겠죠. 그들은 뭐 전체적인 자산 굴리는 데 있어서 손실은 찍힐 거예요. 총 손실은 이제 마이너스인 거는 맞을 텐데, 근데 걔네들은 어떤 하락 상품을 통해서 또 해지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또 만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익숙하지 못하고요. 이미 자산 비중의 많은 부분이 주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락 상품을 매수할 금액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것도 이제 또 신용이나 뭐 비투로 사게 되면은 혹시 증시가 기술적 반등을 해줬을 때 또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뭐 어려운 싸움이고요. 어, 이거를 참 저는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시원하게 내려서 이 고통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 그런 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개별 주식들이 뭐 오르는 건 있습니다. 뭐 지하이텍,
뭐 오르는 건 있는데요. 근데 얘네들의 차트를 보시면요. 정말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서 들어 올린 겁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돈이 몰려서 큰 시세가 나온 거지만 이것도 줄 때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게 얘가 아마 공모가가 한 만 원대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 뭐 15,000원 간다. 가자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얘들도 이제 다른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니까 여기에 돈이 쏠려서 시세를 만든 것일 뿐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이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또 귀신같이 무너질 겁니다. 얘도 그랬고요. 3기도 차트가 비슷하죠. 물론 얘는 뭐 정말 엄청난 바닥까지 간 건 아니었지만 급등한 주식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보령 얘도 그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예수금을 줄여서 그래도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 100만 원만 해야 될지 아예 쉬어야 할지 좀 고민입니다. 일단은 뭐 추석 연휴 동안 좀 쉬면서 미국 증시도 좀 지켜보고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지켜보면서 또 신용잔고가 줄어드는지 또 예수금이 늘어나는지 저는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거는 정말 안 좋고 증시 예수금이 늘어나는 거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용잔고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금이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또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아까 말했듯이 신용으로 샀는데 본전에 와서 신용으로 산 물량이 또 매도가 나오면 또 현금으로 산 물량들이 또 손실이 찍히면 또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관망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도 보면 음, 뭐 이게 사실 달러 강세가 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버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미국 증시는 그런데 근데 여기도 좀 유사하다고 봅니다. 뭐 미국 개미들이라고 뭐 다를까요? 거기도 똑같이 뭐 신용 써서 살 거고 미소 쓸 텐데요. 계단식 하락을 통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고 일단 S&P 500도 전저점을 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뭐 상승할 수 있는 글로벌 그런 상황에 변화가 있을 만한 트리거가 없지 않나요? 사실 정말 상승이 오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이 정도 재료가 아닌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2023년까지 계속 인상이 될 텐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계속 비투를 하게 된다면 이 하락 장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뭐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그나마 좀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뭐 정권이 바뀌거나 뭐 바이든 정권이 다시 의석수를 많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뭐 S&P 500, 나스닥 100 뭐 달라질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도 최근에 큰 하락이 나왔죠. 얘도 뭐 예정된 거였고요. 지금 뭐 박스권 바닥까지 다시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아마 간벅이를 할 거예요. 코인도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죠. 특히 선물 시장에서. 거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또 저점이라 생각하고 롱 물량을 많이 잡는 순간 또 큰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음, 갖고 있는 현금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시고요. 어, B2가 끝나는 순간 정말 증시 바닥이 나오고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 버티시기 바라고요. 어,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 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막 미국 주식을 한다거나 미국 해외 선물, 나스닥이나 뭐 통화 이런 거 선물 거래 해본다 해가지고 뭐 무리하지 마시고 또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심리가 복구 심리가 작용해서 조급할 때 무조건 깡통찹니다. 예, 저도 그래 봤던 적이 있고요. 내 패배를 인정하고 내 판단이 잘못됐다 인정을 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영상이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추석 명절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